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수의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간단히 복습해 보면은 자연수의 덧셈과 곱셈을 리컬전 시어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m에다가 0을 더한 것은 m하고 같고 m에다가 m 플러스를 더한 것은 m 플러스 n의 엑세서 m 플러스하고 같고 m에다가 0을 곱한 것은 0으로 정의를 하고 m에다가 m 플러스를 곱한 것은 mn에다가 m을 더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의 중에서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 주면 m 플러스 1이 n의 석세서인 m 플러스와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자연수의 연산이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항등원 등등등과 관련되는 성질들입니다. 이들을 증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준비 단계로서의 렘마, 보조 정리를 몇 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렘마로서 n 플러스가 n 플러스라고 같다는 건 뭐였는데 1 플러스 n하고도 n 플러스가 같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다, 그죠? 자연수와 관련된 명제다 보니까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도 실제로 n에 대한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 이퀄 0일 때 0의 석세수는 1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1 더하기 0도 덧셈의 정의에서 1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0 플러스나 1 플러스 0이나 모두 1로 같아져서 이 n 이퀄 0일 때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 자리에 n일 때 성립한다는 조건 하에서 요 조건 하에서 n 플러스 a 플러스가 1 플러스 n의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m에다가 n의 플러스를 더했다는 것은 n 플러스 n의 액세스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죠. 따라서 오른쪽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n의 플러스는 이거는 덧셈의 정의에서 1 플러스 n의 액세스하고 같고 조건에서 1 플러스 n하고 n 플러스가 같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성질이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자연수의 덧셈 염산이 교환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는데 사실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n 플러스 0은 n으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0 플러스 n 이퀄 n이라는 것도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명할 부분은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자연수 mmk에 대해서 n 플러스 n 더하기 k가 n 플러스 n 플러스 k하고 같다. mnk 세 개를 자연수를 더하는데 m 더하기 n하고 n을 먼저 더하고 k를 나중에 더한 것은 n하고 k를 먼저 더하고 m을 더는 것과 같다는 거. 여기서 결론은 계산의 순수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계산의 순서가 무엇을 먼저 더하든지 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에 대한 명제다 보니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해야 되는데 MNK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명이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나오는 문자에 대해서 mathematical induction 씁니다. 왜냐하면 덧셈과 곱셈의 정의 보면은 n 플러스가 전부 뒤쪽에 나와 있다고 하죠. 여기 n 플러스가 뒤쪽에 나와 있고 여기도 곱하기일 때도 n 플러스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때문에, 수학에서 통일성 때문에 비슷하게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자인 K에 대해서 mathematical induction을 쓰는 것이 쉬울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해서 mathematical induction을 쓰는데 K가 0일 때 보면은 좌변과 우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덧셈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0을 대는 것이 i하고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 플러스 0는 0은 단어만 하기 때문에 n 플러스 n이 되고 오른쪽도 보면 n 더하기 0이 n이 되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인덕션 스텝 두 번째로서 n 플러스 n 더하기 k 플러스가 n 플러스 갈로 n 더하기 k의 플러스하고 같다는 것을 이 조건 하에서 인덕션 하이파서시 있습니다. 이 조건 하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의 정의를 보면은 n 플러스 n의 플러스가 n 플러스 n의 플러스로 정의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좌변을 보면은 n 플러스 n 플러스 k 플러스는 이 정의를 사용해 주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인덕션 하이퍼시스 요 조건이죠. 요 조건을 좀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또다시 요 정의를 사용해주면 n 플러스 k 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k가 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전체를 k 플러스하고 같고, 또다시 여기서 요 정의를 써주면 n 플러스 k 전체의 플러스는 n에다가 k의 플러스를 더한 것과 같아져서 결론적으로 이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K의 인덕션을 이용해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수의 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특히 덧셈과 곱셈을 연결시켜주는 정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덧셈, 곱셈이 같이 관여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리가 분배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분배법칙이 상당히 중요하고 분배법칙의 증명을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환법칙도 마찬가지로 mn은 현재 경우에는 뭐 n에 대한 매스매틱 인덕션스만 되는데 이게 순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 m에 대한 매스매틱 인덕션스나 n에 대한 매스매틱 인덕션스나 관계없이 증명이 되는데 앞에서 했던 m 플러스 0하고 0 플러스 m이 모두 m이 된다는 요 사실 써주면 어렵지 않게 증명됩니다. 비슷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증명은 다 상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 0 곱하기 n 곱하기 0이 n 0으로 정의되어 있었다고 하죠. 0 곱하기 n도 0이 된다는 것을 n에 대한 매스매틱 인덕션 써주면 증명할 수가 있는데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에 우리는 분배법칙 디스트리뷰티브로 m 곱하기 n 플러스 k가 nm 더하기 mk, n 플러스 k 곱하기 m이 nm 더하기 km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증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1번 n 곱하기 n 플러스 k가 mn 더하기 n 곱하기 k를 뒤에 있는 문자인 k에 대한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 콜 0일 때, 첫 번째, k가 0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좌변 보면은 n 플러스 0은 덧셈의 정의에서 이게 n으로, 덧셈 정의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n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덧셈 정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mn 더하기 0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mn 더하기 0 equal mn 더하기 n 곱하기 n이 되어서 요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보자. K자리에 0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mn 플러스 왼쪽은 n 곱하기 n이 되었고 K자리에 0이 들어갔다면 오른쪽이 요식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오른쪽도 mn 더하기 m 곱하기 0 또한 mn 더하기 0하고 같고 이것은 또한 mn하고 같아져서 이 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인덕션 스텝 두 번째로서 m 곱하기 n 더하기 k의 플러스 이퀄 m 곱하기 n 더하기 m 곱하기 k의 플러스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는데 인덕션 하이파서시스에 의해서 이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것을 증명해 주면 되겠고 자, 자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 곱하기 n 플러스 k 플러스는 덧셈의 정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n 플러스 k 플러스는 n 플러스 k 전체의 플러스하고 같죠. 그리고 곱셈 정의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요 식은 m 곱하기 n 더하기 k 더하기 m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변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매스매티컬 인덕션, k에 대한 매스매티컬 인덕션 써주면은 요 조건에 의해서 m 곱하기 m 더하기 k는 이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식을 한번 보면은 mn 더하기 m 곱하기 k 플러스는 m 곱하기 k 플러스가 곱셈 정의에 의해서 mk 더하기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식을 비교해주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두 식이 같아져서 최종적으로 퀄리티가 성립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m 곱하기 m 플러스 k의 플러스는 m 곱하기 m 플러스 k 전체 플러스 이거는 덧셈의 정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었고 이거는 곱셈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덕션 하이파서시스에서 m 플러스 k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결합법칙을 우리가 증명했다 보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또다시 곱셈의 정의 두 번째 조건 곱셈의 정의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요식과 요식이 같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식과 요식은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디스트리뷰티브의 첫 번째
attribute로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수의 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살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수의 연산 중에 덧셈, 곱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크기 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크기를 먼저 정의하고 이 크기 관계가 관련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수의 집합상의 순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m보다 n이 크거나 같다는 것은 m이 n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m equal n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할 때 m보다는 n이 크거나 같다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좀 보이지는 않다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n이 n+가 n+1하고 같다고 했다고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데 n 플러스의 정의가 이래요. n 유니온 n의 원수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스몰 n은 오른쪽에 요 n equal n이 되거나 또는 n이 요 집합의 원소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m이 n보다 적거나 같다를 m이 n의 원소 또는 m equal n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다 구체적인 예로 보면은 1은 3보다 적거나 같다고죠. 직관적으로 볼 때 1은 3보다 적거나 같은데 1은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3은 0,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된다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가 라시컬,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 순서관계, 즉 리플렉시브, 엔티시메트릭, 트랜지티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리플렉시브, 즉 어떠한 자연수 m을 갖고 오더라도 m이 n보다 적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m이 m의 원소 또는 m equal m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되는데 m equal m이라는 것은 m 자연수도 일종의 집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집합은 클래스의 특성 경우고 따라서 a equal a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집합인 m도 m equal m이라는 것도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reflexive property는 true다. 그 다음에 anti-symmetric property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ti-symmetric property는 m보다 n이 크거나 같고 small n보다 small m이 크거나 같다면 m하고 n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m이 n보다 적거나 같고 n이 n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에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m이 n보다 적거나 같다의 데피니션이 이래야 된다고 하죠. m이 n의 원소 또는 m equal n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따라서 m이 n의 원소 또는 m equal n이 되겠고 n보다는 낮이 m이 크거나 같다는 데서 이러한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m이 n의 원소, n이 m의 원소인 경우, m이 n의 원소, n이 n equal m equal n이고, n이 m의 원소, m equal n이고, n equal m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증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양수도 트랜지티브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사용해 줍니다. m이 n의 원소라면 m이 항상 n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 그리고 비슷하게 n이 m의 원소라면 n은 m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 n보다 적거나 같고 n이 n보다 적거나 같다 하면은 요 크기 관계 정의로부터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고 m이 n의 원수라면 트랜지티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n이 m의 원소면 n이 m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 모두 다 어찌되었던 간에 트랜지티브 프로퍼티를 사용해 주면 m하고 n이 같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달 레이션의 마지막 조건인 트랜지티브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m이 n보다 적거나 같고 n이 p보다 적거나 같다면은 m이 p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는데 m이 n보다 적거나 같고 n이 p보다 적거나 같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m이 p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은 m이 p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m이 equal p가 된다는 뜻이다. 그죠? 비슷하게 조건 m이 n보다 적거나 같다, n이 p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도 정의에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가지 경우에 나오는데
자연수는 항상 트랜지티브라는 거, 요 성질을 이용해주면 네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가지고 비슷하게 증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네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를 들어서 m이 n의 원소가 되고 n이 콜 p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m이 n의 원소가 되고 n이 콜 p가 되면은 m이 p의 원소가 된다고죠. 그래서 m이 p보다 적거나 같다. 비슷하게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도 비슷하게 체크해 보면은 어찌되었던 이러한 성질들이 모두 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자연수의 집합상의 연산 정의 어디 갔나? 예, 여기 나오죠. m이 n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은 m이 n의 원소 또는 m equal n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릴레이션이 오다 릴레이션의 조건인 reflexive, antisymmetric, transitive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보였고, 다음으로 살펴볼 렘마는 어떠한 잔수 m에 대해서도 m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자연수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매스매틱 인덕션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매스매틱 인덕션을 m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퀄 0이 된다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리프렉시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또는 리프렉시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참이라고 볼 수 있겠고, 0이 m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0이 m 플러스 0보다 m이 크다는 조건 하에서 크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0보다 m 플러스가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m과 m 플러스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m 플러스는 m 유니온 n의 원소가 지는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은 m 플러스의 원소가 되고 따라서 m은 m 플러스보다는 항상 적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건에서 이게 되고 그러면 트랜지티브 프로퍼티에서 0보다는 m이 크거나 같고 m보다는 m 플러스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트랜지티브 프로퍼티에 의해서 0보다 m 플러스가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증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증명에서 보면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이렇게 꼭 집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칠 때 자연수와 관련되는 명제 증명할 때 기납법 쓸 때 꼭 이렇게 집합으로 꼭 구성하지 않고서 선생님이 여기서 퀘션 마크를 달아서 증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자연수의 집합이 where보다 the set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좀 필요합니다. n보다 large m이 클 때 n의 successor n 플러스는 n 플러스 1하고 사실 같다고 했다 그죠? n 플러스 1이 n보다 적거나 같다는 이러한 성질들을 mathematical induction을 써가지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나오는 문자에 대해서 mathematical induction을 대부분 쓴다. 그래서 m에 대한 mathematical induction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틱 인덕션 쓸 때 이 NM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뒤쪽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매스매틱 인덕션 씁니다. M 이퀄을 먼저 0일 때 한번 증명을 해보는데 이게 먼저 상식적으로 볼 때 n이 0보다 적다는 게 가정이 이게 거짓이다 그죠? 이게 가정이 거짓이라는 걸 보면은 n이 0보다 적다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n이 0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은 n이 0의 원소 또는 n 이퀄 0이라는 말이 되어서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해서 n이 반드시 0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죠. 그런데 0은 공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n이 공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거짓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거짓이다 보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죠. n 콜 0의 원소 요거 자체가 거짓이다 그죠? n이 n하고 같지 않다는 것도 거짓이 맞긴 맞는데 요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n이 n 플러스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 n 플러스가 n 플러스보다 적거나 같다는 거 물론 이제 인덱스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m일 때는 3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이거예요. n 플러스가 n 플러스보다 적거나 같다. 이 목표를 데피니션에 의해서 나타내주면 n 플러스가 n 플러스의 원소 또는 n 플러스 이퀄 n 플러스하고 같다는 것이 된다고죠. 그리고 n이 n보다 적다는 것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n이 n보다 적거나 같고 n이 m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n이 m보다 적거나 같다는 것은 n 이퀄 m 또는 n이 m의 원수다는 걸 동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이 m보다 적다는 것은
n이 m의 원소라는 것과 동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사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조건 n이 n 플러스보다 적다는 조건 하에서는 n이 n 플러스의 원소, 요 위에 거 요걸 써주면 n이 n 플러스의 원소가 되겠고, n 플러스의 정의가 m 유니언 m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다 보니까 n이 m의 원소 또는 n이 콜 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하이파서시스에서 n 플러스의 그 자리에 m이 들어가면 이게 참이라는 걸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승박했어요. 따라서 n이 n보다 적다는 것은 n이 n의 원소라는 것과 동시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n 플러스가 n보다 적거나 같다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한번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n이 n 플러스보다 적으면은 앞에 n이 n 플러스보다 적으면은 요거에 의해 가지고 n이 n의 원소 또는 n 이퀄 n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n이 n보다 적다는 n의 원소라는 것과 n이 n보다 적다는 것이 동시가 되기 때문에 조건 하에서 이 직성이 반다고 하죠. 그리고 인덕션 하이파서시스에서 n이 n보다 적으면은 n 플러스가 n보다 적거나 같다 된다고 하죠. n 이퀄 m일 때 통일화 시켜주기 위해서 양쪽을 플러스를 붙여주면은 n 플러스하고 n 플러스가 또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든 간에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n 플러스가 n 플러스보다는 적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이 well ordered라는 것을 보이는데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자연수의 성질과 관련되는 마지막 명제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집합이 well ordered라. 이게 아마 여러분들 기초정수론 배우는 학생들 아마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기초정수론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theorem 중에 하나가 자연수의 집합은 항상 well ordered다. 즉 자연수의 집합의 어떠한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도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오메가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A를 갖고 왔을 때 이것이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루법을 써가지고 최소값이 없는 어떤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있을 때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리스트 엘리먼트가 없다는 것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표현방법을 바꿔줍니다. 어떤 A의 라지 A의 원소 스몰 m에 대해서도 m보다 더 적거나 같은 원소가 적은 원소가 존재한다고 하죠. 그냥 적거나 같다는 것은 적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 더 적은 원소, 이퀄이 빠져야 되는데 D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퀄을 넣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고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집합의 관점에서 나타내면 이것이 n이 A의 원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A의 원소는 하나도 없다는 뜻에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편방법을 계속 바꿨나? 잠깐만, 쌤이 좀 이야기를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가 리스트 엘리먼트가 없다는 것은 이것이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폴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죠? 이것이 폴스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하고 두 집합의 교집합의 공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죠. 필요성분 조건 맞죠? 네. 그래서 no list element는 이 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갔는데 이 편보다 이 편이 좀 더 좋은 점은 말로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좋고 이것도 수식인데 왜 이 식보다 이 식이 더 좋으냐 하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A와 관련돼서 통일화시켰다는 거 이거는 측면에서 집합, A도 집합이고 A도 집합이에요.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좋을 수 있겠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는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사용해가지고 이 집합 있죠, 그죠? 이 집합을 X라고 보면은 이 집합이 사실은 자연수의 집합하고 같다는 것을 인덕션을 써가지고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써서 보여주면은
이 자연수 집합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 오메가는 A가 같아져요. 그래서 A가 공집합이라는 모순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을 X라 뒀을 때 X가 오메가라고 같다는 것을 보시면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렘마가 뭐였느냐 하면은 n이 n보다 적으면은 n 플러스가 n보다 적거나 같다. 요 렘마를 증명했다고 하죠. 요 렘마를 이용할 겁니다. n이 n보다 적으면은 n 플러스가 n보다 적거나 같고 결론적으로 A는 공집합이 아니고 A가 오메가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잠깐만 쌤이 요 매스매틱한 역행은 지금 설명 안 했다고 해서 요 보조정리를 이용해서 x 이퀄 오메가하고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면은 요것이 x 교집합 A하고 같은데 요것이 공집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공집합하고 공집합이 달라진다는 모순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매스매틱한 인덕션에서 x 이퀄 오메가하고 같다는 거 0이 x의 원소가 되는 것은 그렇죠. x가 요집합이다 그죠? 렘마에서 따라서 어떠한 잔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 다음에 n이 x의 원수라면 n 플러스가 x의 원수라는 걸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n이 x의 원소면은 x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n은 어떠한 라지 2의 원소 스몰 n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고 근데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다 가정을 하고 있다 그죠? 공집합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라지 2의 원소 스몰 n에 대해서도 n이 적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이 n보다 적다 하면은 앞에 렘마에 의해서 n 플러스가 또한 n보다 적거나 같게 되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가 n보다 항상 적거나 같기 때문에 n 플러스는 x의 원소가 되겠다. 그죠? x의 정의에 의해서 n 플러스는 x의 원소가 되어서 매스매틱한 인덕션에서 결론적으로 x는 오메가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x하고 오메가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모순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이 웰오더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웰오더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의 렘마를 먼저 증명했다고 하죠. 요 렘마하고 요 렘마 요거는 인덕션 매스매틱한 인덕션의 두 번째 조건 증명할 때 사용되었고 이거는 매스매틱한 인덕션 첫 번째 조건 증명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수의 집합상의 연산, 덧셈과 곱셈의 연산이 가지는 성질로서 예를 들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동원 등등등 연산과 관련되는 성질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상의 순수관계를 정의하고 이 순수관계가 오더 릴레이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오더 릴레이션으로부터 자연수의 집합이 웰 오더드라는 거 뒤에 좀 안 나온 게 빠진 부분 있는 것 같죠?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어,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연산과 순수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자연수, n1, m1, n2, m2를 갖고 왔을 때, n1보다 n2가 크거나 같고, m1보다 m2가 크거나 같다 하면은, n1 더하기 m1보다 n2 더하기 m2가 크거나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연산과 부동호 사이의 관계, 덧셈 연산과 부동호 사이의 관계, 곱셈 연산과 부동호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본문에는 안 나오고 책의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그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에 비해서 기말고사 범위에 속하는 내용들이 좀 어렵죠, 그죠? 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적어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비해서 연습 문제를 좀 충실히 풀어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